네, 통합 측의 총회장은 영국, 프랑스, 미국 등 해외의 총회를 참석하고 7월 3일 귀국, 4일 강서경찰서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인 조사와 더불어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 고소 및 고발을 했다고 하죠. 민사소송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해서 사회법에 의한 반격을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은 교회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파주의 무인텔 주차장에서 여신도 아무런 접촉 없이 상담만 했는데 무자비하고 선정적 보도로 가족과 교우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게 만든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차별 공격을 받아서 최상경 목사님, 염한섭 원장님, 박신현 장로님 3명에게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명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장신대 신학생들도 일어나서 총회장은 더 이상 직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장신대 교수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통합 측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당장 총회장을 사퇴하라. 근데 나아가서 목사직까지 이제는 박탈 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회장은 이 3명에게만 고소 고발을 할 것이 아니라 통합 측 전체의 목회자들 혹은 일부 거기에 입장문에 사인을 했던 사람들 1581명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가만두면 안 되겠죠. 네. 총회장이 지금 계속해서 직무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장은 그런 소리는 듣지 않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말한 사람들 그리고 녹취나 어떠한 영상물을 배포한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거액의 민사소송비를 받아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것도 혼자 결정했을까? 아니면 뒤에 누군가 봐주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일단 김사만 원로 목사님이 총회장을 보호하라 이렇게 음성 파일에 보면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김사만 목사님이 도와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 누군가 도와줄 수도 있고 혹은 총회의 재정을 갖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지 그것도 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총회장이 되기 전에 이미 구설수에 올랐고 총회장이 되기 전에 이미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몇몇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그렇죠. 총회장은 특별히 10년 전에 세습금지법이 제정되었을 때에 불법 세습으로 교단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던 명성교회에서 108회 총회 때 뭘 했죠? 어떤 것을 밀어붙였죠? 네,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습이 김하나 목사님에게 넘어가도록 감사패를 수여하고 세습 대관식까지 연출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였죠. 확실하게 어르신에게 눈도장을 찍고 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했죠. 총회장으로서, 부총회장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사실 김의식 총회장은 주의 종을 함부로 대하다가는 권총 맞고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죠. 또 이태원 참사 직후에는 귀신 축제에서 귀신들에게 희생당한 이들, 사람들이라고 막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녹취나 영상을 배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지, 어떤 저주를 쏟을지, 또 어떤 말을 할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제 눈앞에 109회 총회가 개최되게 되는데요. 정말 총회장이 그때 나타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때까지 총회장직을 유지하고 증경 총회장으로 될지 우리는 한번 두고 봐야 합니다. 아마 총회장은 임기가 2달여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의 임기를 채우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총회장에 대해서 신임을 하지 못하고 있고
더 이상 총회장이 아니라 목사의 직도 이제는 내려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당인데요. 자, 이것이 김의식 총회장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교계에 도움이 될 것인가, 기독교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언론들은 김의식 총회장이 정말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집요하게 하는가, 사람을 괴롭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마구마구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어떤 논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비판할 거면 이것도 A 사건에 대해서 비판하고 B도 비판하고 C도 비판하면 좋겠죠. 뭐 모든 것을 다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건전한 비판이라면 A, B, C가 있을 때 A를 비판하면 B를 당연히 비판할 수 있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B는 절대 안 돼. 그리고 A와 C는 비난해도 괜찮아. C는 괜찮아. 근데 B는 안 돼. 근데 왜 B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건전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건에서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비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최소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건전한 비판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자, 이 금희식 총회장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